자, 전기 설비 설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과목이고, 제가 회로 이론을 가르치고 제어를 가르치지만 제어는 10문제 나오고 회로 이론은 10문제 나오는데 얘는 20문제 나옵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는. 또 회로 이론 제어공학은 실기에 안 나오지만 이 설비 기술 기준은 시험 문제 실기에 15점 정도 단답으로 나옵니다. 설비 기술 기준형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결석은 하지 마시라. 두 번째, 복습도 하지 마시라. 언제 공부하느냐? 2월 10일 정도 내가 공부하라고 할 때만 공부하세요. 그 동안에는 다른 과목을 복습하십시오. 자기학을 복습하고 전기기기를 복습하시고,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먼저 기초를 닦아놓고 전기설비기술 기준은 한 2월 10일부터 한 4일 정도 하고 3월 넘어서 3월 1, 2일 날 하루 정도 하면 점수 15개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우선 설비기술 기준은 말 그대로 전기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전기설비가 신뢰성 있게 꾸준하게 공급됨을 유지해야 되고, 또한 그 전기설비가 그 전기설비로 인하여 인체나 다른 물질의 재해를 안 일으키도록 안전하게 시공, 운전, 관리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기설비는 시공의 안전은, 예를 들어서 옥내 배선에 좀 굵은 전선을 사용하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송전선로도 기준값보다 굉장히 굵은 전선으로 서면 안전합니다. 근데 안전도 그렇고 시공기술 기준도 그렇고 늘 학술적인 바탕과 가장 경제적인 선, 그 다음에 안전성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전기설비는 우선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가 서브스테이션, 변전소를 통과하게 되고, 변전소에 통과되기 전력은 또다시 한 번 더 변전소로 오고, 이 값이 배전용 변전소로 와서 이런 식으로 전기 공급을 하게 되는 선로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가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수력발전은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소양강 댐이나 청평, 양구 이런 댐에서 화력발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발전 5개사,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이런 데서 화력에 의해서 전기적 에너지가 생성됐을 때 그걸 우리가 전송해서 사용하고, 원자력 발전은 한빛으로부터 월성에 있는 한빛 원자력 고리, 울진,
여러 군데의 원자력, 영광에서까지 생성된 전기가 이제 송전선로를 타고 옵니다. 태양광. 우리나라는 태양광의 75%가 호남 지역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빛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호남 지역이고, 그래서 빛이 강하고 빛이 내리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원래 호남은 곡창지대가 많은 우리 땅에서 그래도 혜택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태양광을 많이 시공 운전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이것도 이제 서해안 안마도 해상에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에서 지금 100만 킬로짜리 3기, 4기가 풍력, 해상풍력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 지금 시화호에 조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걷었다가 다시 민물일 때 그걸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발전기가 있을 거고, 저 안에 원동기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계기구가 있습니다. 저거 역시 기술 기준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저런 전기 설비를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다.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전기 발전용 전기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기가 변전소로 가서 1차 변전소입니다. 우리나라 전압을 공급 전압을 규정했는 값을 일반적으로 공칭전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공칭전압은 765kV, 345kV, 154kV, 22,900kV, 6.6kV, 3.3kV, 380에 220V입니다. 통례적으로 이 전압과 이 전압을 초고압이라 합니다. 요거는 배전변전소의 전격 전압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배전선로 전압입니다. 배전선로의 전압이 22,900입니다. 요거는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입니다. 요거는 6.6kV와 3.3kV는 고압 수전 설비라 합니다. 요거는 일반용 전기 설비. 이 일반용 전기 설비는 가정에 사용되는 전기 설비를 통칭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압은 원래 이 전압의 규정은 초고압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기술 기준 규정상가 뭐 쓰느냐? 저압, 고압, 특고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압은 600V를 기준으로 이하일 때 저압입니다. 직류 DC일 때는 750V 이하가 저압입니다. 고압은 600V 이상은 아니죠. 초가지요. 이하가 들어갔으니까 600V 초과하여 7000V까지입니다. 특고는 7000V 넘는 것입니다. 7000V 이상 초과. 그래서 고압은 600V보다는 크거나 같고 7000V보다는 적거나 같습니다. 자, 고압은 600V보다는 크고 7000V와 적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전압의 규정입니다. 그 중에서 특고 중에서도 이 이상은 특고인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전압 765와
그 밑에 전압을 3, 4, 5를 초고압이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22kV고 이쪽은 22가 들어오고 얘가 765입니다. 22kV나 11kV가 들어와서 여기 변성되는 전압이 765kV와 3, 4, 5kV로 승합이 됩니다. 이게 초고압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초고압 선로입니다. 그럼 여기는 2차가 765, 3, 4, 5가 들어와서 154로 변성이 됩니다. 여기는 154가 들어와서 22,900으로 변성이 됩니다. 그럼 22,900으로 다이렉트로 전기를 공급받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백화점, 시내 좀 이름이 있는 병원들 다 22,900볼트로 전압을 받습니다. 여기서 바로 전기를 공급받는 거. 말 그대로 대용량 수용가입니다. 포항제철, 광양제철, 현대제철 이런 큰 공장 대용량 수용가입니다. 이 대용량 수용가는 2차 전압이 바로 154를 받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대용량 수용가로 바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서브스테이션 변전소로부터 배전용 변전소까지 이 부분을 송전이라 보통 표현합니다. 송전 선로의 규정은 전기 감전이나 혼촉에 의해서 피해보다는 전기 설비가 안전하게 잘 유지되도록 하는데 더 중점을 줍니다. 왜? 사람과 혼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것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은 대부분 전기에 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하를 뭐라고 하느냐? 배전입니다. 이 이상 앞에 부분은 송전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발전입니다. 전기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발전. 그 에너지가 수전단까지 보내올 때 송전. 그걸 받아서 각 공장으로 또 수용가로 나눠주는 것을 배전. 이 안에 22,900V를 받아서 380에 220V로 변성해서 가정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옥내 배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높은 데서 바라보면 발전, 송전, 배전, 옥내 배선으로 수용가 내부의 시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우리 설비 기준은 발전기로부터 수용가 옥내 배선까지 가정용 전기의 콘센트 회로까지 다 기술 기준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10주간 우리는 저기서부터 이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내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22,900은 우리나라의 배전선로의 주전압이며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을 다선식 전로라 정의도 합니다. 다선식 전로다. 또한 22,900을 받아서 380에 220V로 보내는 방식이 삼상 4선식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송전은 삼상 3선식 방식입니다. 자, 송전 선로는 삼상 3선식 방식이고 배전 선로는 삼상 4선식 방식입니다. 옥내 배선은 단상 2선식 방식입니다. 옥내 배선은 단상 2선식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대충. 자, 요걸 지우겠습니다. 추상변압기 1차에 있는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의 전로를 말 그대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상입니다. 상. 하나, 둘, 셋, 3상입니다. 이게 전선입니다. 전선은 일반적인 표시를 A, B, C라고 표현할 때는 회로이론이고, 전력공학과 실기, 설비에서는 ROST라고 표현합니다. R상, S상, T상.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공하고 얘를 흑, 적, 청으로 흑색 색깔, 적색 색깔, 청색 색깔로 시공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쪽에 시공할 때 붉은 거는 붉은 대로 물려주면 되죠. 그래서 그 기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RST 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점은 중성점입니다. 이게 없다고 보면 몇 상입니까? 3상. 몇 선식입니까? 3선식입니다. 이게 중성점입니다. 이 중성점에 대지의 접지를 시키고 중성선에 전설을 빼낼 때 이걸 N을 하여 뉴트라설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전선로는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입니다. 이 배전선로를 중성점을 다 이렇게 컨멍을 하여 다중접지를 시켜놨습니다. 다중접지를 시켰습니다. 1km마다 합성장이 10옴 이하로 만들고 분리하면 300옴, 합성했을 때 10옴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규정이 나오면 설명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이제 추상변압기로 다 나가는 선로입니다. 혼촉이 되더라도 이 중성점이 대지에 접속되어 있어 그만큼 건전상 전위 상승이 최소입니다. 자,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장 시에도 고장나지 않는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최소인 방식이 바로 고장났을 때에도 건전상 전위 상승이 가장 적은 방식이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다선식 전로. 다선식이 뭐냐? 상보다 선수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이 많다고 하여 다선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 전압은 얼마겠습니까? 불러보십시오. 22,900V입니다.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이게 배전선로에 여기에 2차 측에 나오는 결선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차 측은 얼마입니까? 154죠. 2차 측은 22,900입니다. 22,900의 모든 1차 측 전압은 154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도심 시가지에는 170kV 이상의 전압이 못 들어옵니다. 구로변전소, 구리변전소, 잠실변전소, 송파변전소 이런 것들이 다 154 변전소입니다. 3, 4, 5 변전소는 서울 시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가지에 들어올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가 170kV입니다. 자, 그러면 22,900은 우리 배전선로의 주된 전압인데 이름하여
삼상 4선식을 씁니다. 삼상 3선식은 송전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이건 무슨 전압이에요? 성간전압입니다. 얘는 상전압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배웁니다만 상전압은 성간전압 22,900에 무조건 루트 3분의 1의 값입니다. 얘가 13,200V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 주상변압기 1차 척의 모든 결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전 변압기가 하나, 둘, 세 개 나갑니다. 그게 한전 변압기입니다. 그러면 2차 척은 어떻게 생겼느냐? 2차 척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결선이 이쪽으로 해서 이 앞에 있으면 그게 1차 척입니다. 요거는 얼마요? 저거의 2차 척입니다. 역시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고 이 전압은 얼마로 변성됩니까? 아까 380에 얼마로요? 220으로. 이건 어떻게 변성합니까? 변압기가 바꿔주지요. 변압기 권선에서 1차 전격 전압과 2차 전격을 넣어가지고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변압기 2차 전압을 만들어줍니다. 그 2차 전압이 380에 220입니다. 자, 우리 사무실을 기준, 우리 강의실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현재 여기는 우리 사무실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몇 볼트입니까? 앞에 게 성간전압이고 뒤에 게 상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럼 얘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디셔너. 얘는 뒤에 있는 온풍기입니다. 얘는 몇 볼트입니까? 380볼트. 동력 보합니다. 얘는 조명기구입니다. 얘는 PC기구입니다. 여기는 촬영기구입니다. 다 몇 볼트 들어옵니까? 220볼트. 얘는 상이 하나지요. 얘도 상이 하나고 얘도 상이 하나입니다. 단상보합니다. 선은 몇 가닥입니까? 두 가닥. 단상 2선식 보합니다. 얘는 삼상 3선식 보합니다. 왜 에어컨과 온풍기는 삼상보화에 걸 거냐? 출력이 셉니다. 용량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용량이 크니까 회전자계가 많은 삼상 동력보화에 걸어 놓습니다. 이거는 단상보화입니다. 그러면 380과 220은 두 종의 전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보화를 우리는 계절보화를 합니다. 여기에 이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요? 온풍기하고 에어컨을 동시에는 안 씁니다. 이런 보화는 계절 보화라서 용량 큰 걸 기준으로 전선의 굵기를 시공합니다. 이 전류와 이 전류의 합으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에어컨이 용량이 클 겁니다. 에어컨 용량으로 시공을 해 놓습니다. 그럼 에어컨 안 쓰면 온풍기는 아무 문제 없죠. 만약에 온풍기 용량으로 계산해 놓으면 여름에 냉방보화가 걸리면 차단되겠죠. 전류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보화들을 계절보화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실기를 배우면 도표가 쫙 나와 있습니다. 보화 1, 보화 2, 보화 3, 무슨 보화, 무슨 보화, 무슨 보화.
총용량을 찾아라. 계절부하, 에어컨이나 난방부하를 다 더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큰 부하 하나를 선택해서 더해줘야 돼요. 또 거기에 맞춰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는 부분에 이 부하는 뭐예요? 옥내 배선입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이 옥내 배선은, 저 옥내 배선은 케이블로 공사할 수 있고, 금속강 공사를 할 수 있고, 금속 덕트 공사를 할 수 있고, 요즘 많이 쓰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도 할 수 있고, 합성 수지강, 경질 비닐광, 가요전선광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방법을 옥내 배선 공사를 하여 약 7문제, 6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전기기사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발전소, 시공 방법, 관리, 운영 방법, 변전소의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또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전기설비 기술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의 기술 기준을 규정한 것을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란다. 발전용 전기 사업 설비, 송전용 전기 사업 설비, 배전용 전기 사업 설비, 옥내 배선용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는 전기 설비의 시공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 실제 그 예를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어떤 규정을 갖는가를 한번 더 한번 높이. 시가지일 때 지상 높이, 절연전선일 때 지상 높이, 케이블일 때 지상 높이, 전압이 35kV 이하일 때 지상 높이, 160kV 이하일 때 지상 높이, 160kV 넘어갈 때의 지상 높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절대 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전선의 지상 높이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선의 지상고 높이입니다. 이 전선의 지상고 높이는 울타리 플러스 충전부 높이의 합과 같습니다. 연필 놓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석하지 말라. 복습하지 말라. 수업만 열심히 들으라. 시험 치기 전에 2월 10일부터 이틀, 3월 1일부터 시험 칠 때까지 하루만 투자해라. 16개를 책임진다. 무작정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선의 지상고 높이와 전선의 울타리 높이, 충전부 높이는 우리 건물에 전기를 시공한다고 하여 옥상에 변전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변전 설비는 전기 관리자가 아니고는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관한 시건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건 장치는 바로 울타리와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전기 설비 변전실입니다. 그러면 이 변전실이 변압기도 있고 CT도 있고 PT도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충전부는 절연이 안 되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기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도 들어올 수 있고 강아지도 들어올 수 있고 공장지대는 설치류도 들어올 수 있고 파충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싱 사이에 겨울이 추우니까 고양이가 와서 이 부싱 사이에 누워있으면 감전되면서 모든 설비는 차단되고 그런 현상이 생겨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와 충전부까지 높이를
울타리 높이를 X라고 충전부 높이를 Y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충전부까지 거리를 2m로 보통 줍니다. 그럼 울타리 높이는 3m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5m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울타리를 시설하면 그 울타리 펜스가 바닥에서 15cm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15cm 이상 떨어지면 그 밑으로 고양이나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펜스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선의 지상고 높이 중에 이거를 잘못 썼다. 전선의 지상고 높이의 일반적 높이와 두 번째, 전선의 지상고 높이 중에 산지인 경우, 전선의 지상고 높이 중에 시가지인 경우, 그 다음에 울타리 플러스 충전부는 얘와 동일합니다. 자, 35kV를 기준으로 이 이하는 5m입니다. 35에서 160까지는 6m입니다. 160kV 넘는 경우는 6m 플러스 0.12N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나타내느냐? 전선의 지상고 높이, 절연전선이 아닌 경우입니다. 나중에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는 대부분 피복을 입히지 않는 나체 전선이고, 도심에 사용되는 22,900 ACSR OC 전선, 피복이 있는 절연전선을 많이 쓰고, 옛날에는 95스퀘어짜리를 쓰다가 요즘은 전선을 더 굵게 하여 160스퀘어짜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kV 이하일 때는 5m, 160kV는 6m, 160 넘어가면 6m 플러스 0.12. 이걸 왜 5m, 6m로 했느냐? 전위 파괴 경도를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으면 전위 파괴 경도가 파괴되니까 유도가 생기고 누설 전류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격거리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는 1호사는 얼마입니까? 1호사의 전선로의 지상고 높이는 6m입니다. 자, 구로변전소에서 신도림까지 전선로가 하나 들어옵니다. 지상고 높이 몇 m입니까? 6m입니다. 그 전압이 1호사니까. 160 넘어갈 때 뭐가 있느냐? 345kV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기본 몇 m입니까? 6m 플러스 이 N은 10kV 단수입니다. 단수는 절상합니다. 절상은 끊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10분의 100 전압이 얼마요? 345 마이너스 기준 전압이 160입니다. 그러면 18.5가 나옵니다. 18.5는 19단수입니다. 18.1이 나와도 19단수입니다. 18.9가 나와도 19단수입니다. 단수는 무조건 소수점 이하를 절상합니다. 19 곱하기 이게 19입니다. 이게 19 나오니까 19 곱하기 얼마? 0.12입니다. 그래서 6m 플러스 19 곱하기 0.12 8.28m고 345에 자
안산 변전소가 3, 4, 5 변전소입니다. 그 옆에 신자가 붙은 신안산 변전소는 765 변전소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경기 도심에 들어오는 모든 전력을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가장 주된 변전소입니다. 신안산 변전소, 765 변전소입니다. 그럼 그게 그 옆에 있는 게 그냥 안산 변전소는 3, 4, 5입니다. 그 3, 4, 5일 때 지상고 높이는 8.28m입니다. 산악이 해발 100m면 거기서 8.28을 또 띄워야 되죠.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산지는 기준이 2 이하가 기준입니다. 5m가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플러스 0.12에는 같습니다. 그러면 3, 4, 5 산지의 지상고 높이는 7.28m입니다. 154 지상고 높이는 5m입니다. 161kV의 지상고 높이는 산지인 경우 5.12m입니다. 161은 한 0.1단수는 없지요. 0.1단수는 한 단수니까 12cm 가산하면 5m에 0.1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시가지입니다. 시가지는 얘가 기준입니다. 35 이하가 10m입니다. 만약에 절 8m입니다. 절연전선을 쓸 때 8m입니다. 앞으로 앞에 K자가 붙으면 뭐냐? 케이블을 쓸 때의 거리입니다. 낮자가 붙으면 나전선일 때의 이격거리입니다. 나전선은 좀 더 이격해야 되겠죠. 케이블은 좀 덜 이격해도 될 거고, 절연전선은 중간 정도 될 겁니다. 시가지, 그러면 시가지가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아까 시가지는 얼마까지 갈 수 있다 했습니까? 170kV까지 거의 못 갑니다. 그럼 역시 10m 플러스 0.12N입니다. 자, 가상하여 출제됐던 문제. 154 시가지 지상고 높이를 나전선 일대 기준으로 계산해라. 얼마입니까? 10 플러스 10분의 154 마이너스 35. 단수 곱하기 0.12N입니다. 이거 얼마 나옵니까? 12단수 나와요? 12단수에 0.12 계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전선의 지상고 높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면 한순간 암기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훨씬 나보다 좋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35kV 이하는 기본 5m, 35에서 160까지는 6m, 160 넘어가면 그 단수마다 0.12N을 합니다. 자, 울타리 충전부 높이는 아까 울타리 높이가 충전부까지 기본이 2m고 울타리는 기본이 3m라 이 됩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다 똑같습니다. 요거 정리하십시오.